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박수 한번 치죠, 우리.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스튜디오가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네.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화사하고 하얗고. 네. 나연 학생 스튜디오 좀 어떤가요?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2019년 약간 좀 하얗게 좋은 기운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운을 받아서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을 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나연 학생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이번 학기에도 휴학을 해서 이제 인턴도 끝나니까 네, 이제 취업 준비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 건데요. 신영 씨가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누구? 이렇게 되는군요. 과연. 내가 볼 때는 못 맞춰. 얘들 못 맞춘다. 내가 볼 때는 얘 지금 엄청 낙서해놨거든. 뭐 엄청 적어놨는데. 저희 지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신영 씨가 거의 뭐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이 영역의 기사들을 지금 여기다 컨닝페이퍼를 만들어줬거든요. 일단 아니에요. 오늘 상국이 형이 문제를 낸다는 소식을 듣고 네. 오늘은 똥멍청이 소리 안 맞추겠다. 듣기 위해서. 네. 브랜드 광고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우리 기업 홍보 콘텐츠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몇 글자? 민기 쌤도 몰라. 민기 쌤 알아요? 아니 말하지 말고 알아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7글자? 홍도 모를 걸 이거는 알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 7글자입니다. 힌트. 힌트? 초성 힌트. 이거 내도 이 멍충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비읍, 리얼, 디귿, 브랜드. 디귿, 콘, 폰이 뭐야? 키읔, 티읕, 치읓. 치읓? 하나, 둘, 셋, 넷. 비읍, 리을, 디귿, 키읔, 티귿? 저는 치읓.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뒤는 컨텐츠네 그럼? 응. 네. 브랜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디귿만 맞추면 돼. 뭡니까? 저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예,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 그 적어서 좀 몰래 줘봐요. 네. 자 나연 학생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민기 쌤 알아요 전체? 가운데 디귿이라고요? 아이씨 몇 번을 얘기해. 상담. 브랜드. 오 정답! 대단. 역시 뭐 이거는 못 맞추면 똥멍청이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왜 갑자기 말 맞죠? 맞춰요? 이거는 맞춰야죠. 이건 맞춰야 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맞춰야 되는. 브랜드. 자 아시는 분 홍성 알아요? 이게 초성이 진짜 신의 한 몰라요? 수네요. 와 진짜. 디귿? 초성이 신의 한 수입니다. 가운데가 진짜. 디귿이라고요? 이거 영어 좀 아셔야 됩니다. 영어를 이해를 해야 약간.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맞죠. 브랜드 디자인 컨텐츠. 근데 디귿인데요? 네? 7글자라고 7글자. 브랜드 디자인. 그러니까 브랜드 네, 띵 콘텐츠. 콘텐츠죠. 7글자잖아요. 브랜드 띵. 디귿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중간에 디귿을. 그것도 모르겠는데. 네. 아유. 나 처음 듣는 말이네. 거의 영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 씨가 영어를 맞춰야 된다는 모르니까. 거죠. 지금 이거는. 자 모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내가 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집에 가도 못 맞춰 얘들은. 자 정답은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자 우리 브랜디드 콘텐츠는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가 우리 문화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K-팝 가수들의 콘서트에 우리 스폰서로 우리 참여하거나 월드 투어에 이동 차량을 지원, 그리고 기아 온비트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 운영 등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수니까 알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건 좀 그런 어려워서. 거네. 알 수도 가수니까 알 있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 뭐 이거는 가수니까 가수니까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가수니까 콘서트에서 뭐 이런 거 모릅니다, 한다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뭘 해주긴 하는데 그게 뭔지는 저희가 어떻게 네, 합니까? 저희 당연히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걸 저기 잘 그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네. 하나 맞췄는데 맞춘 거예요. 맞춘 거좀 해주세요. 저기 이거. 죄송한데 저기 문제도 못 맞추고 학까지 내니까 너무 없어 보여요. 화안 냈어요. 화안 오랜만에 냈어요. 맞췄어요. 네. 네, 브랜디드 콘텐츠.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 문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취업전 퀴즈 저희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KT입니다.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설립돼 서울 지역 전화번호 114 안내 업무를 전산화했습니다. 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재탄생,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으로 민영화돼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됐고요. 93년 세계 최초 고성능 신경망 칩을 개발, 디지털 케이블 TV 상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00년 서울과 판문점,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간 최초 광통신망을 개통, 2014년 대한민국 1등 통신 브랜드 11년 연속 1위를 하면서 국내 대표 통신사로 성장했고요. 인공지능, TV, 기가 진위를 출시, 3차 남북 정상회담 방송 중계 및 통신 지원, 세계 최초 5G 성화봉송 등 최초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CT, 부동산, 미디어 콘텐츠, 금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KT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 이용을 하고 있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통신사로서는. 나연 학생 어떻게 KT 관심 좀 있나요? 저희도 가족 모두 KT를 사용하고 있고 네. 또 집전화, TV, 인터넷까지 다 KT여서 네, 그래서 좀 친숙한 기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옛날에 KT에서 광고를 찍은 적이. 슈퍼스타네요. 이용하고 아니요, 아닌데. 상국이 형 어떻게 KT에 대한 인식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밥 사면 안 돼요? 네. 원래 개그맨들끼리는 광고 찍으면 밥 사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 시간 K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알아봐야겠죠, 전쌤? 네, KT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죠.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130만 5천여 건 정도 언급됐습니다. 언급량 상당히 많죠. 근데 연관어 1위는 의외로 야구였습니다. 역시. KT 위즈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통신망 사고 화재 발생했었죠. 기억났죠. 네, 그래서 화재라는 연관어가 2위였고 그 외에는 인터넷, 통신사, 뭐 전화, 야구, 할인, 휴대폰, 올레 이 브랜드죠 또 서비스나 결제, 데이터, 모바일, 요금제, 와이파이, 이동통신 뭐 이런 단어들로서 KT가 표현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KT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18년 하반기부터 KT가 우리나라 채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도한다는 건 이제 오프닝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현대자동차가 이 역할을 수행했는데 18년 상반기부터 좀 그 현대가 진행하는 공채가 좀 축소됐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대비 이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공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KT가 이제 뜨면 이제 시즌이 오픈됐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스타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체 스펙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스타 오디션을 낼 수 있는 본인들의 간단한 자소서 내용들을 내고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5분간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디션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이후에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입사 지원. 오늘 방송 나가는 일이 본방이면 이제 18일이 이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스타 오디션에 합격을 해도 이 서류 전형에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류 합격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인적성 시험을 보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뜬 공채의 그 직무들을 보면요. 경영 전략 직군에서는 부동산 기획 그리고 재무 직군 그리고 사내 홍보 직군이 열렸고요. 요거는 그다지 채용 인원이 많은 직군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채용 인원이 많은 게 이제 마케팅 영업 파트가 될 텐데 마케팅 기획 직군에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채널 관리. 그러니까 KT에서 가장 공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직군이 유통 채널 관리였는데 이게 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직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보면 문과 학생들이 비즈 영업으로 많이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유통 채널 관리와 함께 그다음에 이공계 우대 조건이 걸려 있는 비즈니스 영업이 같이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채용 규모가
필요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파트, 지금 5G가 올해 이제 개통이 되고 B2C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기술, KT가 통신 외적으로도 이제 다른 기간망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IT 직군에서는 컨설팅, 그다음에 글로벌 수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직군의 채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모두 다 도전을 많이 하게 되고 3월 공채 시즌을 알리는 기업으로 KT가 최근 뜨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떠도는 한 가지 소문부터 알아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KT의 떠도는 소문. 네. KT가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통신사가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닌데 오스카상을 받았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게? 최근 KT가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9년 스타비 어워즈 시상식에서 고객 경험 개선 중심 및 그다음에 맞춤형 ARS 등 총 4개 분야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비 어워즈라는 시상은 비즈니스계 오스카라고 이제 불린다고 해요. 실제로 한 60개국에서 한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업무 혁신을 발표하는 그런 경연의 장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KT가 여기서 이제 2017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이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제 수상의 명예를 안게 됐고, 근본 스타비 어워즈에서 한국 기업이 수상을 한 기업은 KT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상을 받은 그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진행하냐, 여기가 이제 관건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성향별 이 ARS를 제공해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이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KT는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사이고 또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들 대상으로 정형화된 서비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높였던 그 부분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항상 회자되는 기업이 K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KT 직원들 연봉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2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556만 원입니다. 사원이 3,910만 원, 그리고 대리가 4,672만 원, 과장이 5,553만 원, 차장이 6,945만 원, 부장이 되면 8,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또 하나의 문샵 스타 오디션입니다. 우리 입사할 때 가장 힘든 게 우리 바로 서류 전형인데요.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못 쓰면 통과하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 KT는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KT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쌤? 첫 번째는 이제 스펙을 배제하고 특별한 경험과 좀 창의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근데 사실 또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자페어라고 이런 행사를 아주 크게 개최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KT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이제 목전에 두고 구직자들이 두근두근 시험 공고가 뜨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걸리게 되면 정말로 많은 구직자들이 모여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KT가 스펙을 보지 않는 기업이다, 이런 좀 기업의 PR 활동도 같이 좀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도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스타 오디션은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펙을 뛰어넘을 만한 본인의 어떤 경험. 예전에 저 학생은 이제 창업 경험이라든가 주로 이제 창업 경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고, 제 예전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과거 좀 도왔던 경험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속옷 사업을 하세요. 제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네킹에다가 여성 속옷을 입고 가서 입혀놓고 거기 관련돼서 그 특허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제품 특허를 이제 설명하는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상하게 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오디션 전형에 맞게끔 특수 경험을 어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변 자체가 좀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오디션에서 본인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개인 PT 실력이 좋거나,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스펙이 아닌
그 제2의 어떤 나의 무기가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도전하는 게 온당하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야 요즘 이거 다 한다. 나도 하자.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이 좀 본인 입장에서 KT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좀 시간 낭비적인 요소들도 있으니 본인을 좀 돌이켜보고 도전하는 게 더 좋은 취업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룸서비스 개시 샵 호텔 로봇입니다. 우리 KT가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까지 개발해서 상용화할 예정이라는데 그게 뭐 공항에 있는 뭐 이런 로봇이 아니라 우리 호텔에서 운영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로봇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전쌤? 일단 이게 공개가 된 게 올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거 유명하죠. 네, 발표가 됐습니다. KT 전시관의 5G AI 호텔 그 로봇 존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룸 서비스를 이 로봇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 투숙객이 주문한 편의 서비스를 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KT가 AI 호텔 로봇을 통해서 지난해 7월 선보인 건데, 이 호텔 단말에서 음성이나 터치로 주문하면은 AI 로봇이 객실로 각종 용품을 배달을 해주는 거죠. 사실 뭐 AI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로서 뭐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공감을 뭐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배달해주는 것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사람 만나면 잠시 멈춰서거나 뭐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객실까지 찾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3D 공간 매핑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AI 카메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뭐 KT가 이 대면 서비스에 부담 느꼈던 투숙객들에게 이제 국내 호텔을 또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뭐 시작은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호텔리어가 없고 이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호텔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최근 국내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홍쌤? 실제로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B2C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의 파급력보다는 더 이후 뭐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5G가 최대 속도가 한 20GBps 정도 난다. 그러니까 1GB의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뭐 10초면 걸리는 시대. 근데 이것보다는 어찌 보면 초연결성, 초지연성을 이제 없앨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5G는 단순히 기존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던 시간이 짧아졌다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KT 그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30년 기준으로 이 5G 시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경제 파급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파급력이 높은 분야가 제조 분야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전화 서비스보다 여기서 한 15조 6천억 정도의 경제 파급력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 공정 자체가 초연결성, 초지연성, 이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연 속도를 업쳐야 되는데 지금 4G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km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리가 그대로 흘러가는데 5G는 이걸 상당히 단축시킬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한 7조 우리 사회에 한 3천억 정도의 경제 파급력을 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규모가 큰 파트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농업에도 또 운송에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곳곳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연 10개 산업 분야에서 무려 한 42조 3천억 정도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거다고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동 서비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IoT 시대가 열리게 되면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그 디바이스에 센서 네트워킹이 걸려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자체를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5G가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나연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멀리 사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모바일 기프티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도 기프티콘처럼 친구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데이터가 좀 여유가 있다 싶을 때 KT Y 데이터박스 앱을 무료로
다운을 받으면 친구들에게 데이터를 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내 데이터 박스에서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고 선물할 데이터량을 선택한 후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1000MB까지 선물을 할 수 있고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기본 LTE 데이터에서 차감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도 할 수 있는데요. 남은 데이터 확인은 물론 데이터 충전도 이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무료 티켓 제공 등 이벤트 박스를 통해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통신사들끼리는 데이터 선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같은 통신사를 쓰는 친구를 확인하고 싶다면 친구 목록 메뉴에서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와는 다르게 이 앱을 다운받을 경우에 500MB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입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연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들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셨나요? 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주면은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요금제를 좀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약간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 데이터를 선물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무제한 데이터라도 네. 데이터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이걸 다 쓰더라도 어쨌든 할 수는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느려지는 거에 대한 체감을 못 그래요? 느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포인트로 예매한다던가 이런 거는 되게 유용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전쌤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이 판매하는 대상 자체를 좀 학생으로 한정해가지고 학생들을 더 이렇게 유혹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좀 방안들이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 데이터 선물하는 건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네, 이거- 오래 초등학생 때부터.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선 이거를 많이 홍보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수익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상품 선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이게 왜냐면 우리가 평균이 지금 30대잖아요. 30대들끼리 전화해가지고 형 데이터 좀 줘. 되게 이게 민기 형 잘 지내요? 형 데이터 한국이 형 데이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없어 보이거든 사실 30대 맞아요, 직장 맞아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한 건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상품 선택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가 어려운 것 같은데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나연 학생이 얘기했지만 KT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KT를 쓰는 주변 친구들이 많아져야지 이런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직장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린 학생들도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통신비가 많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이 KT 쓰는 친구들끼리 이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저도 아마 상국 씨 또래까지는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면은 커플 요금제 같은 걸 썼었어요, 항시. 형 사귀었었어요? 예전에 싸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커플들 사이에서 그 요금제를 맞아요. 저희 때는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통화를 많이 하니까 그때는 이제 무제한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니까 무제한.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 무슨 대리점에 같이 갔던 기억이 저는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혼 도장 찍듯이 같이 안 가도 됐었던 것 같은데?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너무 여튼 싫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전략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통신사의 로열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KT 주변에 있는 KT를 쓰는 친구들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뭔가 홍보 문구 그런 것들과 활용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좀 어필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이번엔 스타 오디션입니다. 우리 자유 주제로 우리 PT를 스타 오디션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초등학생 2학년 현진이를 만났습니다. 현진이는 한국인 아빠와 중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학생이었는데요. 매주 현진이는 교문에서 들어오는 저를 보면 선생님하고 뛰어와서 안기곤 했습니다. 형제가 없는 현진이에게 저는 친언니 같이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학교 분식점에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친구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또 제 역할인 선생님으로 돌아가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현진이를 만나면서 현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진이는 저와 12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제게는 당연한 덧셈 뺄셈일지라도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왜 10에서 받아내림을 했는지 그런 원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2학년이 초등학생 2학년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KT 사내 홍보팀에서 일한다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5G 기술, IoT 기술 등 생소한 개념들을 중독성 있는 CM송과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편집 기술과 함께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시선으로 KT를 바라볼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포인트는 진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진행됐던 봉사활동의 이야기가 좀 그려지고 이 친구가 뭐 본인을 치장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담백하게 하는구나라는 텔링이 이제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발표를 그 사람은 한 명 걸 듣는 나연 학생 한 명 걸 들었다면 나연 학생 이야기가 아주 좋게 들릴 텐데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가 와서 홍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본인의 이야기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홍보 직군 도전하는 친구들은 홍보 대행사에서 업무 진행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어린 학생이 이제 진짜 KT하고 경쟁하거나 비슷한 업종에 있는 포탈이라든가 게임 업체로 바뀌고 거기서 새롭게 퍼블리싱되는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듣게 되면 그 사이에서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텔링 하나로만 이런 스타 오디션을 진행하기에는 그 감성 텔링 자체 또한 차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좀 어떻게 하면 아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좀 차디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차별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합격이 힘들게 나연 학생의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는 차별화될 만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나연 학생이 만약에 KT 스타 오디션에 나가면 우리 방송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다 더 차별화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KT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연 학생, 오늘 어떤 매력 느꼈나요? 앞으로도 계속 KT를 이용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되게 많이 언급됐었는데 KT 스타 오디션처럼 좀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저만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연 학생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블라인드를 쳐서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이 구직자들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블라인드 되는 거냐. 서류 전형에서는 블라인드인데 최종 면접장 가면 오픈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직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그런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구직자들은 더 고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블라인드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저희는 블라인드예요,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희는 어느 단계까지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블라인드 됩니다. 라는 이런 공개가 이번 3월에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런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고 자체는, 룰 자체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구직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KT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